선생님, 양파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양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요. 처음엔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양파요? 흔하고 무난한 식재료 아닙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있더군요. 일부는 건강을 지키는 천연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천연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보가 연구 결과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유통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파를 먹고 더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아셔야 할 황금 레시피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조합, 그리고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실제 사례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파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에 쓰시죠? 사실 이 습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양파는 썰자마자 바로 볶아 드시거나 찌개에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행동이 우리가 양파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 효과의 90%를 날려버리는 실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감기약을 물없이 삼키는 것 효과 없겠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고 나서 꼭 일정 시간 공기에 노출해야 그 안에 숨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이 이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직후에는 알리신의 생성이 시작되지 않지만 공기 중에서 1520분 정도 놓아두면 양파 내 효소 반응을 통해 알리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리신이야말로 항산화, 항염증, 항암작용, 심지어는 면역력 강화까지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양파는 썰고 기다려야만 약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리에 넣으면 단순한 채소지만 15분만 기다리면 약이 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 67세 김정식 어르신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평소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복용하시고 있었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호소하셨죠. 제가 이 황금 시간 법칙을 알려드리고 나서 하루에 한 끼 양파를 자르고 15분 후 볶아서 드시라고 권했는데요. 3주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2달 뒤엔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아니 박 원장, 양파가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파를 썰 때 방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세로 방향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얇게 썰어야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되고 활성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얇게 가로로 썬 다음 15분 동안 공기 중에 두셨다가 조리하시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 법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질병 예방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이 황금 시간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올라가는 양파. 이제는 그냥 반찬 재료가 아닙니다. 조금만 다르게 손질하고 잠깐만 기다려주면 양파는 여러분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처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자르자마자 프라이팬에 넣지 마시고 꼭 15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관을, 세포를, 뇌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양파 껍질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벗겨서 버리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껍질이야말로 양파의 진짜 보물, 핵심 성분의 보고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함량은 속살보다 30배 이상 높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의 성장 억제, 혈관 보호, 염증 감소,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성분을 우리는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팀이 진행한 양파 껍질 추출물 관련 임상시험이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고농축 퀘르세틴을 일정 기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이 놀랍게 회복됐고 언어 능력과 공간 인식력까지 향상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시겠죠? 아니, 껍질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양파 껍질을 잘 씻어 햇빛에 말린 다음 차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23개 정도의 양파 껍질을 물 500ml에 넣고 1520분 정도 약한 불로 끓이세요. 은은한 갈색빛이 돌 때쯤 불을 끄고 식힌 후 따뜻하게 한 잔, 하루에 한두 잔만 마셔도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봉식 어르신, 고지혈증과 치매 초기 진단을 동시에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혈액 검사 수치는 엉망이고 딸 이름도 잘 기억 못하셔서 가족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오셨죠. 제가 이 껍질차 레시피를 알려드리며 매일 한 잔씩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껍질을 마신다고 하시며 꺼리셨지만 2달 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지고 무엇보다 따님 이름을 처음으로 또렷이 부르셨을 때 온 가족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의 약초를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버려왔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양파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정말 좋습니다. 믹서기에 잘 말린 껍질을 곱게 갈아서 된장국, 밥 지을 때 또는 김치 무칠 때 살짝 넣어 보세요.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그 속 항산화 성분은 여러분 몸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좋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즘같이 암이나 치매 걱정이 많은 시대,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식재료에서 나오는 예방 효과는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파 껍질, 이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황금 금광입니다. 양파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아니요.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여기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오늘은 양파와 궁합이 찰떡같이 잘 맞는 건강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만 잘 기억하셔도 치매와 심장병, 고혈압까지 건강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왜 좋으냐고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기름과 만나야 체내 흡수율이 확 높아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와 만나면 몸속 염증을 잡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서울대 박성철 교수 연구팀은 양파를 그냥 먹었을 때와 들기름과 함께 볶아 먹었을 때 혈중 염증 수치와 동맥경화 진행 속도를 비교했는데 들기름과 함께 먹은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고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랑 양파가 잘 맞는다고요? 네,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요. 양파가 고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데 양파 속 항산화 성분이 이걸 붙잡아 중화시켜요. 게다가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기억력과 뇌기능에 좋은 폭합물이 생성됩니다. 김태호 교수팀의 임상실험 결과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치매 초기 환자들 중 30% 이상이 기억력 점수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술이 몸에 좋다고요? 아닙니다. 많이 마시면 독입니다. 하지만 하루 반 잔 정도의 레드와인, 그 안에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양파 속 퀘르세틴과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
노화 방지와 혈관 확장, 항염증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코엔 교수팀은 이 두 가지 성분을 함께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아졌다는 세계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장수 노인들이 매일 저녁 양파 요리와 한 잔의 레드와인을 곁들이는 이유,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들기름과 양파 흡수율을 높이는 기름 친구, 고기와 양파 독성 제거와 치매 예방 효과, 레드와인과 양파 노화 방지 시너지. 중요한 건 조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단독으로 먹었을 땐 한계가 있어요. 서로 잘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효능은 극대화되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 기능, 흡수력,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궁합 좋은 조합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100% 끌어내는 조리법의 황금 법칙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요한 조리법을 모르고 그냥 버무려 먹거나 냄비에 휙 넣고 끝내버리시죠. 오늘 알려드릴 황금 조리법 3가지만 기억하시면 양파는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보호하며 당뇨와 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최고의 자연약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조리법, 공기 노출 황금 시간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양파를 썰고 나서 무조건 10분을 기다리세요. 왜냐고요? 양파 속 알리닌과 알리나아제라는 두 성분이 공기 중에서 만나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르자마자 열을 가하면 활성화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즉, 양파를 썰고 바로 볶으면 정말 아깝게도 그 효능의 절반 이상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일본 도쿄대 식품과학연구소 나카무라 교수팀은 자른 후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둔 양파의 항암 효과가 4배 이상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양파는 썰고 나서 10분간 공기에 노출. 두 번째 조리법, 중약불 카라멜 조리법입니다. 양파 볶을 때 강불로 후다닥 볶으시죠? 그거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양파는 중약불에서 서서히 천천히 볶아야 내부에 있는 퀘르세틴과 황화합물 성분이 지용성으로 바뀌면서 체내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활용해서 30분 이상 볶아주면 마치 보약처럼 진하게 카라멜라이징된 양파 엑기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 전남대 최영 교수는 빠르게 볶는 양파는 그냥 향신료일 뿐이고 천천히 볶은 양파는 약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볶은 양파는 심장병 예방, 혈당 안정, 항암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리법은 껍질의 황금 활용법입니다. 혹시 양파 껍질 버리시죠? 그 껍질이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양파 알맹이보다 10배 많은 퀘르세틴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 윌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을 잘 씻어 차로 끓여 마시면 혈관을 깨끗이 씻어주고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고혈압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껍질을 모아서 햇볕에 말린 후 끓는 물에 약불로 30분 이상 우려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양파 껍질차, 약값 안 드는 천연 명약이죠. 정리해 드릴게요. 썰고 10분 기다려라 알리신 활성화. 중약불로 오래 볶아라 흡수율 증가. 껍질까지 활용하라 퀘르세틴 폭탄. 이렇게 3가지만 지켜도 평생 드시던 약보다 더 강한 건강 효과를 양파 하나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기적 같은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로 병이 나았다고요? 그거 너무 과장 아니에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도 약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한 분들이 양파 하나로 평생 고생하던 병에서 해방된 사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2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습니다. 오전이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심해 외출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이제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외국에 사는 손녀가 보내준 한 통의 이메일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거기엔 양파를 자르고 10분 후 들기름에 볶아 먹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고 손녀는 할아버지 이건 꼭 시도해 보세요 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양파를 썰고 10분간 기다린 후 들기름에 중약불로 오래 볶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병원에서 기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가장 놀라운 건 수십 년간의 관절통까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담당 의사 김진우 박사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의학 문헌 어디를 뒤져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정상화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손녀의 사랑과 양파가 내 병을 고쳐줬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15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항상 위험 수준을 넘었고 혈압도 심각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우연히 해외 의학 저널에서 양파 껍질의 항산화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정성스럽게 양파 껍질을 말려 매일 차로 우려 할머니께 드렸고 아침마다 볶은 양파 요리도 챙겨 드렸습니다. 처음엔 박 할머니도 이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손자의 정성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 이정훈 박사는 기계 고장을 의심할 정도로 혈당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혈압도 놀랍게 내려가 있었고 심지어 15년간 알아오던 무릎 관절염 통증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30년간 환자를 봐왔지만 이 정도의 회복은 의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걷고 약 없이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내 인생에 봄이 온 것 같아.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 몰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양파를 활용한 건강 회복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지 양파를 요리 재료가 아닌 약처럼 조리하고 정성껏 섭취했을 때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매일 주방에서 지나치던 양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궁합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그냥 단독으로 먹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함께 먹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실제로 국내외 여러 대학병원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합에 따라 양파의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기도 하고 때론 몸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먼저 양파와 찰떡궁합인 첫 번째 음식, 바로 들기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은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항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기름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양파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압, 심혈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공기에 10분 이상 노출시킨 뒤 중약불에서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도 그대로 살아있고 들기름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조리법을 한 달간 실천한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궁합이 좋은 식품 육류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양파가 상당 부분 중화시켜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윌슨 박사팀은 고온에서 구운 육류와 양파를 함께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의 흡수가 최대 60%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양파를 꼭 함께 드시라는 거죠. 특히 양파를 생으로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생기는데 이 성분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성분이 만나 특정 효소 반응을 일으켜 시신경에 독성 성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시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년 동안 매일 양파꿀을 섭취하다가 황반변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튀긴 음식입니다. 양파를 튀기면 맛은 참 좋습니다. 양파링, 튀김 양파 많이들 드시는데요.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성분은 내 몸속의 염증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나 각종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죠.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양파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박영호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에 매일 양파즙을 드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응급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약을 복용 중이냐에 따라 효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들기름, 육류 강력한 시너지, 꿀, 튀김, 항응고제 복용 중엔 피해야 할 조합. 이제 양파를 언제 먹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양파의 진짜 효능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는 먹는 시간대에 따라 흡수율과 효능이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대에는 약이 되지만 잘못된 시간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아침 공복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 점막이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생양파를 섭취하면 양파 속 알리신 성분이 위를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은 물론이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소아기내과 이준행 교수는 공복에 생양파를 먹고 위 출혈로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양파를 드실 거라면 반드시 익힌 양파로 섭취하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는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황금 섭취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섭취한 양파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죠.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한 67세 장기수 씨는 매일 점심 전 양파를 소량 섭취한 결과 식후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고 인슐린 주사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양파는 하루 1개 이하, 100지 150지 이내가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양파즙 형태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알리신 성분이 농축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2개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양파의 색깔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암센터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양파는 강력한 항암 효과, 노란 양파는 심혈관 질환 예방, 흰 양파는 당뇨 관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라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일부 항암제보다 더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라색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대장암 초기 환자들이 암세포 진행이 멈추거나 현저히 느려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색깔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양파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양파는 공복 피하기, 점심 30분 전 섭취가 가장 효과적, 하루 1개 이하, 10만 150지 내외, 색깔별로 기능 다름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 양파즙은 주의, 특히 신장질환, 항응고제 복용자 조심. 여기까지가 양파의 섭취 시간과 양, 그리고 종류에 따른 효능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양파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보셨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재료로만 알고 계셨던 양파가 실제로는 암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까지 조절할 수 있는 천연약이라는 사실 놀라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병원에선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양파 레시피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믿고 의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파가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이 놓치고 있는 자연의 회복력,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생활 속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 하루 만에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양파를 올바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신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던 강영호 할아버지, 15년간 약에 의존하던 박영자 할머니, 스텐트 수술을 앞두고 기적처럼 회복하신 김영수 어르신, 이 모든 분들이 특별한 약이나 수술 없이 단지 양파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똑똑하게 섭취하신 것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회복하고 젊어지고 다시 꿈꾸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어쩌면 그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